외식업 운영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자로 나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양쪽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6367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걸 아니면 윷 정도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를 바라고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안정성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매장 입지나 상권은 조금 더 자유로운 대신 일반적이에요. 고유성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유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안정성이냐, 성장성인데 약간 위험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 상권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양극화, 이건 공통적입니다. 새로움을 주셔야 되고 지속성을 주셔야 되고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두 개의 안정성을 지향하느냐, 성장성을 지향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은 상권이 좋을까, 적은 상권이 좋을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장으로 낼지 프랜차이즈 매장을 낼지 고민이 됩니다. 본사 시스템이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는 상권 입지 분석부터 점포 개발, 광고 마케팅, 메뉴 개발, 재료 공급, 인력 수급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큽니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GS25, CU, 올리브영, BBQ처럼 국내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브랜드들은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5, 6억 이상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기에는 브랜드 인지도면이나 본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선뜻 결정하기 불안하기도 하죠. 큰 비용을 들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느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불안정한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든 혼자 해보느냐, 이런 결정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런 때 참고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서인데요. 이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지, 본사 전체 매출액이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얼마인지, 최근 몇 년간 몇 개의 점포가 새로 생기거나 폐업했는지, 비용은 어떤 항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기업평가 등급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성 등을 점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 정보를 획득한 뒤에 투자 비용 대비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을 향후 3년, 5년 계산해보고 프랜차이즈가 나은지, 개인 창업이 나은지, 프랜차이즈라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선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프랜차이즈냐 개인 사업이냐, 프랜차이즈라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초보 창업자라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상권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템과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지 개인 창업을 선택할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둡니다. 다시 말하면 상권과 입지에 따라 프랜차이즈가 어울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여부와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매장의 위치와 상권을 먼저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상권별 프랜차이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식업에 대해 먼저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3,500여 개 행정 읍면동 중에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강남구 역삼 1동입니다. 전체 외식업체 수는 마포구 서교동에 이어 전국 2위,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국 1위에 랭크되어 있죠. 2위는 물금 신도시가 있는 경남 양산 물금읍이고요. 3위는 부천시 신중동으로 나타납니다. 4위는 남양주 다산 1동, 5위는 화성시 동탄 1동이죠.
그런데 매장 수가 많다는 것이 꼭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은 만큼 개인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외식 시장이 큰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프랜차이즈가 많은지를 살펴보려면 전체 외식업체 수에 비해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는 죄다 프랜차이즈 매장밖에 없네 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로 매장이 많아서라기보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프랜차이즈 비율로 보면 전국 1등은 구로구 항동으로 나타납니다. 항동은 서울시 남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한 지역인데요. 2019년 준공된 항동 하버라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선 택지지구입니다. 항동 저수지, 성공회 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천왕산이 있어서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이 상권의 프랜차이즈 비율은 무려 55.7%입니다. 전체 외식 점포가 80개 내외인 작은 상권이지만 이 중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40개가 넘습니다. 2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 5동인데요. 이편한 세상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송도 SK뷰,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호반 서밋 송도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가 새로 준공된 지역입니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도 있고요. 송도 5동의 프랜차이즈 비율은 47.3%입니다. 150개 남짓되는 외식업체 중에 70개 이상이 프랜차이즈죠. 3위는 세종시 세롬동입니다. 정부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죠. 여기도 비교적 최근 준공된 2017년식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210개 정도 외식업체가 운영 중인데 이 중에 100여 개가 프랜차이즈여서 4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위는 강동구 강일동, 5위는 인천 연수구 동춘 3동, 6위는 인천 서구 아라동, 7위는 시흥시 능곡동, 8위는 화성시 동탄 4동, 9위는 수원 영통구 망포 2동, 10위는 인천 남동구 서창 2동으로 나타납니다. 세종시 다정동, 전남 광양시 금호동까지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전체 3,500여 개 읍면동 가운데 12개뿐이죠. 그런데 혹시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프랜차이즈 매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일단 신도시 또는 신규 택지 지구인 경우가 많죠. 왜일까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계속 늘리면서 확장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 매장이 나갈 만한 지역은 신도시나 신규 택지 지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 상권에 매장을 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어 있는데요. 바로 배달 때문입니다. 새로 아파트가 밀집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배달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시켜먹는 메뉴들이 이 프랜차이즈와 연관이 깊습니다. 배달 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어떤 게 있죠? 치킨과 피자, 떡볶이, 햄버거 같은 메뉴들이죠. 그런데 이런 업종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특히 높은 업종들입니다. 치킨 업종은 전체 매장 중에 64.6%가 프랜차이즈고요. 피자는 이보다 더 높은 67.5%가 프랜차이즈입니다. 떡볶이는 62.5%, 햄버거는 57.1%가 프랜차이즈죠. 이 얘기는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는 몇몇 업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식업은 아니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9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편의점 소비는 곧 프랜차이즈 소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업종이나 신도시, 택지 지구가 형성되는 상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개인 창업이 유리한 지역과 업종도 살펴볼까요? 먼저 시도별 외식업 프랜차이즈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프랜차이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 22.4%였고요. 인천 20.1%, 경기도 19.8%, 이후에 다른 6대 광역시와 서울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지방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 제주가 9.7%, 강원은 12.5%로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적은 지방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매장을 내지 않는 본사의 전략도 있겠지만 제주나 강원같이 외부 유입 고객이 많은 지역조차도 프랜차이즈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외부 유입 고객 비중이 높은 상권은 프랜차이즈 적합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제주도나 강원도까지 여행 가서 굳이 집 앞에서도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스타벅스가 제주에서만 판매하는 한라봉 에이드를 만들고 맥도날드가 보성 녹돈 버거를 만들고 파리바게뜨가 가평 만남 샌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집 앞 매장과는 다른 뭔가를 제공해야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살리기 이런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지 상권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부 유입 고객 비중이 높은 상업지 상권에서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죠. 외식 업체가 1000개가 넘는 대형 상권들만 뽑아보면 마포구 연남동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3.1%에 불과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7.5%, 종로구 사직동은 9.9%, 강남구 신사동은 10%로 나타나죠. 홍대 상권 서교동도 10.7%로 나타나고 종로 1, 2, 3, 4가동도 10.9%로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강남구 역삼 1동도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가장 많지만 비율은 15.7%로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 프랜차이즈 적합도는 유동인구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상권, 즉 거주인구나 직장인구처럼 상주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적합도가 높은 겁니다. 반대로 가끔 찾게 되는 선택적인 상권에서는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도 적합도가 낮습니다. 단가가 높은 메뉴일수록 유입 고객 비중이 높은 상권에서는 적합도가 더 떨어지고요. 프랜차이즈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업종에 대한 얘기도 해봅니다. 업체 수가 많은 20개 대표 외식 업종의 프랜차이즈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배달이 많은 치킨, 피자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족발 보쌈, 제과점, 아이스크림, 커피 전문점은 전체 20-30% 정도가 프랜차이즈인 것으로 집계되고요. 분식, 해장국, 중식, 고깃집, 일식과 주점 업종은 10%대로 나타납니다. 한식과 양식처럼 매장 간 음식 맛을 통일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신선한 재료를 같은 퀄리티로 공수하기 어려운 횟집 같은 업종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요. 여기 나타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소비자의 인식에서 프랜차이즈와 개인 사업장의 비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점이나 일식 같은 업종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낮다 보니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라는 인식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 사업장의 고유한 매장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브랜드 일변도인 치킨과 피자 시장에 색다른 매력을 던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상권을 보라는 겁니다. 상권의 형성 시기와 생애 주기, 상주 인구와 유입 인구의 규모, 그리고 브랜드의 인지도와 상권 경쟁 강도를 살피면 프랜차이즈가 나은지 개인 창업이 나은지, 프랜차이즈라면 어떤 메뉴와 브랜드가 적합한지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상권의 적합도를 보는 게 상권 분석이듯이 프랜차이즈와 상권에도 적합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 동네에 스타벅스 있냐, 맥도날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매장이 많고 경험이 많은 브랜드라고 해도
적합도가 떨어지는 상권에 매장을 내면 망해 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망할 때 망하더라도 원인은 알아야 하잖아요. 소비자의 인식과 상권의 속성에 답이 있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